404쪽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이제. 개별원가 계산. 여기 객관식 문제들을 풀어서, 보도록 하죠. 개별원가 계산은, 간단해서 뭐 문제를 푸는 문제 이런 것들을 뭐 개별원가 계산이 독단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원가의 흐름, 요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그냥 그런 문제들이, 회계 1급 시험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적인 것들이 주로 나오고요. 자, 특정 제품을 주문 생산하는 업종인 건설업, 조선업 등의 적절한 제품 원가 계산 방법은 어떤 것인가? 뭐 답은 뭐 여기가 개별원가 계산을 묻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답은 개별원가 계산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역시 그 설명이 개별원가 계산 이 부분을 교수님이 또 업로드를 해놓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가서 보는데 잠깐만 가서 여기 그 요약해 놓은 거를 보도록 할까? 책을 되돌아가서 교수님도 책을 넘기고 있잖아. 401쪽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401쪽에 그렇게 표로 잘 정리되어 있죠. 이렇게 보세요.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서별로 이렇게 직접 재료비, 직접 제조 환자비를 집계 하고 각 제품의 원가를 파악함으로 제조 지시서별 원가라고도 하고, 그런 반면에 이제 종합원가 계산은 한 기간 동안에 아직 안 배웠지만 종합원가 계산 한 기간 동안에 안 배운 게 아니고 원가 회계를 들으면 이제 들었던 사람은 다 배웠던 것들이고,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도 이제 후에 교수님이 시간이 되면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하면 나올 텐데 기간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기간별로 봐서 한 기간 동안에 투입된 원가를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이와 같은 기간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산 형태를 보면 주문 생산이나 개별 생산, 소량 생산, 다품종의 소량 생산에 적합하고, 종합원가 계산은 시장 생산이나 계속 생산 그리고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방법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제조 지서별로 한다.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업종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업종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따로 그 공부할 거 없이 교수님 그 강의 올린 거를 개별원가 계산 들어보면 다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2번. 그래서 이런 업종이 개별원가 계산에 적합하다라는 거야. 주문 제작에 의한 기계 뭐 장치 뭐 이런 것들도 여기 개별원가 계산에 속합니다. 뭐 또 주문 생산에 의한 뭐 가구 제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될 거고,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뭐 건설업, 조선업, 항공기 제작업 이런 애들을 들고 있어요. 자, 종합원가 계산에 적합한 방법은 그럼 뭐겠어? 이런 애들이겠다. 라면 제조업 같은 경우, 그지? 또 거의 동일한 애들 혹은 유사한 애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이와 같은 원가 계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제품, 그런 제품의 원가 계산에. 그 다음에 3번. 원가 계산 방법과 다음 원가 계산과 해당 업종이 연결이다. 이런 업종을 여기서 보면 되겠다. 그지?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 종합원가 계산은 시멘트, 정유, 제분 이런 것들 대량 생산하지. 제분업, 제가업, 제약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하는 것들이어서 맞는 거네. 개별원가 계산도 조선업, 건설업, 항공기 제작업. 교수님이 좀 전에 항공기 제작업 얘기했잖아. 그다음에 개별원가 자동차 수리, 건설, 제지 이런 것들은 좀 그렇다, 그지? 이러한 것들은 종합원가 계산에 적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 제도에 있어서 작업별, 그러니까 제조 지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작업이라는 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등이 집계에 기록되는 장소는 어디냐라는 겁니다. 작업 원가표라는 데서 작성하고요. 회계적으로는 제공품 계정, 그지? 제공품 계정에서 얘들을 이제 집계한다고 결국은. 작업 원가표. 기억해두도록 하자.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가 분류는 어떤 원가 분류가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자, 개별원가 계산할 때 요소별로 물론 당연히 분류를 일단 하지. 재료,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한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정확히 수행하려면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 부분을
얼마나 정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접비로 할 수 있는 애들을 잘 선택을 해서 직접비화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간접비로 한 다음에 적당한 배부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오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 작업에 대한 작업 원가표가 기초가 되지. 여기 작업 원가표 여기 있었잖아요. 작업 원가표가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업, 건설업 등에 적합합니다. 앞서 제조원가는 각 공정별로 짓게 되며 그 공정을 통과한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분해. 요거는 종합원가 계산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야. 공정이든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분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 생산 업종에 적합한 업종. 주문 생산에 어떤 특정한 제품을 하나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 부분입니다. 여기 개별원가 계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계속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묻고 했어요. 뭐 회계 1급 이런 애들 나오는데, 제품 원가를 제조 공정별로 집계한 다음 이를 공정의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 요거 종합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것이야. 아직 요 진도에서는 안 나왔고 원가회계에서 이제 그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안 공부한 사람들은 후에 교수님이 뒤에 시간이 되면 올려줄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 생산 방법에 적합하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업원가표를 기초로 해 원가. 계속해서 반복된 우회하고 좀 중복된다 문제야. 그지? 설명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입니다. 개별 작업에 대한 작업원가표가 계속해서 나와. 작업원가표가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 작업원가표를 기초로 해서 회계 처리하는 계정이 어디라고? 제공품인 것이야. 제공품. 회계는. 요거는 실무에서 만드는 표이고. 자, 그 다음 모든 제조원가를 공정별로 직접 추적한다. 공정별이 아니고 제품별로, 제공품별로.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핵심 과제가 제조간접비 배부에 있는 것이야. 제조간접비를 얼마나 배부를 잘하느냐,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 직접비는 문제가 없어요. 각 제품이 바로 가져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실제 원가나 예정 원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예정 개별 원가 계산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무슨 얘기야?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예정 배부율로 할 것이냐, 실제 배부율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실제, 예정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을 비교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겁니다. 자, 몇 페이지 하고 있냐면 지금 페이지 406페이지 하고 있어. 406페이지.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하고 제조간접비의 정확한 배부가 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반면, 여기까지 맞네. 그지?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재료비 그리고 가공비를 집계해서 제품과 제공품에 배분하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재료비, 그 다음에 가공비 이렇게 나눠 갖고 완성품하고 완성되지 않은데 원가 배분을 하는 것이야. 둘로 나눠. 재료비, 직접 재료비와 나머지 모든 원가인 가공비로 나누어서. 자,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 여러 단계의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며,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 지시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거꾸로 설명했네. 요게 개별원가 계산이고 요게 종합원가 계산이네. 2번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법률 상담, 회계 및 세무 상담 등에서는 개별원가 계산을, 섬유업, 제분업, 철강업 등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을 뭐 이런 것들은 개별원가 계산은 이런 것들이 뭐 원가 계산을 그렇게 크게 심하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하나 건건 하는데 문제가 없겠지. 반면에 이것들은 대량 생산을 하는 것들이란 말이지. 종합원가. 자, 이것보다는 문제가 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얘는 어떤 애로 하는 게 더 좋겠어? 뭐 항공기 제작, 아까 말한 건설업, 조선업, 주문 생산에 의한 뭐 기계장치, 가구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다음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별로 손익분석 및 계산이 용이한 반면 종합원가 계산은 보다 경제적이다. 쉽게 하는 방법, 간편하게 경제적인 방법. 요거는 제품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고 이런 방법이 되어져서 좀 복잡하면 약간 복잡하지만 뭐랄까 개별 제품별로 손익분석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 좀 그 효율이나 원가 통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방법이에요. 얘는 한꺼번에 기간 계산을 해서 완성품, 미완성품 이렇게 배분하는 원가 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원가 계산. 10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옳은 것. 주문 생산 방식에는 부적합해? 주문 생산 방식에 적합한 방법이다. 그지? 그래서 요거 틀리고 공정별로 원가를 짓게 하므로 원가 계산. 요거 공정별 원가를 짓게 하고 원가 계산. 이건 종합원가 계산이야. 그다음에 평균화 과정으로 원가 계산을 요거 종합원가 계산 얘기야. 원가를 평균화 과정으로 해서 완성품, 미완성품에서 단위당 평균 그 원가를 구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소품종 생산 방식에 품종이 다품종이면서 소량일 경우, 그래서 소품종이면서 대량 생산인 것은 종합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그럼 뭐야 이게?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뭐야 이게? 답이 없는 건데 잠깐만.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 방식에 지수별로 짓게 한다. 평균화 과정 원가 종합원가.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 방식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인데 잠깐만. 정답이 없어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설명은 여기는 전부 다 종합원가 계산을 설명하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은 개별원가 계산에서 적용되는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에 대한 설명이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에 관한 설명이 적합하지 않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공장 전체의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율. 자, 부문별로도 할 수 있고 공장 전체 부문별로 하면 부문별 개별원가 계산. 공장 전체로 하면 단순한 개별원가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야. 그다음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대배부한 것이야. 유리한 차이가 발생한 거라고 나중에 관리 얘기에서는 하는데 일단은 과대배부한 것이야.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기계시간 또는 직접 노동시간 등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지?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어. 원가로도 할 수도 있고, 뭐 직접 재료비로도 할 수 있고, 직접 노무비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직접 원가를 합한 직접 원가법으로도 할 수 있고, 여기 나온 대로 기계 작업시간, 직접 노동시간, 시간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직접 재료 원가이므로 제조간접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재료비도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잖아. 그치? 재료는 모두 다 직접이야? 아니잖아. 간접 재료도 있잖아. 보조 재료 이런 것들은 간접 재료비로 딱 어떤 특정 제품과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간접 재료에 모아놨다가 제품별로 어떤 배부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가는 겁니다. 제조간접비 계정으로 집계해서. 그래서 재료원가는 모두 직접 재료원가다? 아닌 겁니다. 간접 재료원가는 제조간접비를 가야 되겠지. 여기 설명이 있네. 교수님이 설명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밑에 해설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해설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제품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이런 겁니다. 노무비 중 직접 노무가, 직접비로 할 수 있는 애를 최대한 직접비화 할 수 있으면 제품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접비로 볼 수 있는 애들은 직접비화 하는 게 좋아요. 관계만 잡아낼 수 있으면.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인과관계 계속 얘기한 거다. 그지?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 비중을 감소시킨다. 감소를 시켜 거꾸로? 직접 재료비로 할 수 있는 애들은 직접 재료비로 집계를 하면 보다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을 다양하게 가급적이면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문이 여러 개면 각 부문에 맞는 애로 다양성 있게, 예를 들면 동력 부문 이런 것들을 하고 조립 부문이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자. 부문별 개별원가 계산을 할 때, 그러면 동력 부문에 있는 제조간접비는 아무래도 기계 작업 시간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배부 기준으로 개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조립 부분은 아무래도 인간의 노동력을 주로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은 노동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노무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문의 특색에 맞게 맞는 배부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시키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비중을 감소시킨다 이러면 아무래도 직접비가 점점 줄을수록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은 배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확성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는 뭐냐라는 겁니다. 종합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의 차이 뭘까요? 제조간접비 계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부분인데, 차이점은 제조간접비는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아주 면밀한 배부 기준을 통해서 하는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하고 나머지 모든 원가들을 한꺼번에 뭉뚱거린 다음에 진행한 정도에 따라서 완성품과 제공품이 나누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기준이 복잡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간편한 방법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공손에 관한 건데요. 공손은 불합격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역시 이것도 교수님이 업로드하는 원가액의 강의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공손품은 품질이나 규격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을 말하는 것이야. 요게 정의야. 그 다음에 공손에는 정상적으로 보는 애와 비정상적인 공손으로 이렇게 나누는 애가 있어요. 정상 공손으로 볼 것이냐, 비정상 공손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동안에는 얘를 판정하라고는 하네. 문제에서 비정상, 정상 이렇게를 구분해주면 걔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만 하면 됩니다. 이때 정상 공손은 제조 원가로 포함을 시키고요. 비정상 공손은 늘 말했듯이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손익계산서로 바로 보내는 겁니다. 원가 차손이라고 이런 없습니다. 정상 공손 원가는 완성품 또는 제공품에 이렇게 배분을 해서 제조 원가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해서는 작업폐물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이야. 공손품은 불합격품이고, 작업폐물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니고 늘 항상 제품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원재료를 쓰고 남은 나머지 쪼가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어서 얘들은 작업 폐물이라고 따로 부르는 것이야. 그래서 얘들은 작업 폐물은 이제 판매 가치가 있으면 그 판매 가치를 산정을 했다가 판매한 가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비익 처리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도
아마 교수님이 원가에 대해서 얘를 설명했는지 안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어서 얘 회계 처리까지를 잘 설명을 안 해요.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정상적인 공선과 비정상적인 공선은 각각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이런 것이야. 교수님이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정상적인 공선은 제조 원가에, 그리고 비정상적인 공선은 기간 비용으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공선은 아까 뭐라 그랬어? 완성품하고 여기 완성품하고 제품, 재공품에 배분하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공선은 그 공선이 안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 원재료 재고액을 그냥 그만큼만 남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소비됐다라고 하고 회계 처리하면 되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소비된 것으로 보는 것이야, 그냥 정상적으로. 자, 그 다음에 16번 공선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입니다. 정상 공선 원가는 기말 제공품에만 배분해 기말 제공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품과 즉 제품과 제공품에 안분을 합니다. 나누어 가게. 이 공선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소비된 것처럼 하면 완성된데도 원가가 갈 거고 미완성된데도 그 재료가 재료비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정상 공선 뭐 꼭 재료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원가겠네, 그지? 정상 공선 원가는 완성, 이것도 틀린 답이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한다라는 것이. 비정상 공선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좀 전에 교수님이 얘기했네, 그지? 여기 기간 비용으로. 그 다음에 정상 공선 원가를 누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대? 4번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은 주 우리의 제조활동에 관한 단기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 공선의 수량을 계산하시오. 단 정상 공선은 완성품의 10%가 정상 공선이래.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기초제공품 200개, 기말제공품. 자, 요거를 이렇게 교수님이 T계정에서 한번 보여줘 보도록 할게. 자, 이와 같이 되면 수량을 갖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자. 이렇게 봤을 때 제공품 계정에 이제 수량만을 옮겨 적어보는 거야. 제공품. 이렇게 산수로 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숙달이 될 때까지는 내용 파악이 어려울 때까지는 이렇게 갖다 적어보는 거야. 기초 제공품이 몇 개? 200개. 여기는 지금 원가가 아니고 개수야. 개수를 말하는 거야, 개수. 개수를 산정해 보려고. 수량. 자, 기초제공품 수량.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몇 개? 800개. 800개. 그래서 이 합계의 개수가 이렇게 1000개로 일치해야 되겠다. 그지? 1000개로 일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이야. 기말 제공품에 50개가 남아있어. 50개. 그리고 완성은 몇 개가 되어졌냐면 완성 수량은 800개가 되어져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1000개가 되려면 여기가 몇이 들어가면 돼? 150개가 들어가면 여기로 또 이렇게 맞는지 이제 합계를 내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더 해보면 1000개로 이제 떨어지지. 요게 뭔 것이야? 요게 공손 수량이야.
이게 공선 수량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공선 수량이 몇 개라고? 150개라는 뜻이야. 150개. 그러면 다 문제를 이제 돌아가자. 공선 수량이 150인데 요것의 정상 공선은 완성품의 10%래. 그러면 완성품이 몇 개인데? 완성품이 800개다. 800개네. 여기 있네. 800개의 10%면 80개. 80개가 정상 공선이라니까. 정상 공선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정상 공선을 물어보잖아. 그러면 공선 수량 150개에서 정상 공선 80개를 뺀 70개가 비정상 공선이네. 70개. 자, 그래서 80개만큼의 원가는 없는 것처럼 가정하고 요거만 빼서 원가 차선으로 공선 B를 원가 차선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 80개 부분은 800개와 50개가 나누어 가도록 여기서 70개만 부분의 원가 지금 이제 원가는 지금 모르지. 금액은 안 나왔으니까 계산을 해서 70개 부분은 원가 차선으로 공선 B로 해서 처리를 하고 80개 부분은 없는 것처럼 해서 여기 둘이 나누어 가도록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 주 한라의 제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고 정상 공선은 완성품 수량의 10%라고 할 때 정상 공선과 비정상 공선의 수량을 구하시오 이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해놨으니까 이왕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자. 기초가 500개, 1200개. 그래서 여기가 500개. 여기는 1200개. 그래서 1700개인데 완성 수량 기말 제공품 수량이 300개래. 자, 이거는 300개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1700개가 돼야 되는데 1700개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완성 수량을 알려주질 않고 공선 수량 200개를 알려주고 있어요. 뭐 그렇더라도 여기 공선 수량에다가 200을 집어넣으면 여기 1700이 되려면 1700에서 350을 빼면 1350이 되나? 자, 그러면 여기 1700이 맞나? 합계를 내보자. 이렇게 해서 1700이 맞네. 요게 뭐라는 거야? 요게 완성 수량이라는 거야. 완성 수량. 자, 그러면 문제가 뭐를 하고 있어? 완성품 수량의 10%가 정상이라고 본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공선 수량이 200개. 공선 수량이 어떻게 된 거야? 공선 수량이 200개. 공선 수량이 200개. 200개네, 여기가. 뭐를 본 거야, 지금? 다시. 자, 200개. 공선 수량이 200개 아니야, 그지? 기말 제공품 수량이 300개. 뭐를 갖다 적은 거야? 기말 제공품 수량이 300개. 자, 이와 같이 되면, 여기가 1700이 되려면, 1700이 되려면, 왜 수치가 그렇게 돼 있지? 뭐를 갖다 쓴 거지? 자, 완성품 수량이 몇 개야 700이 되냐면, 1200개. 자, 그러면 합계 맞나보자, 이제. 자, 이렇게.
뭘 보고 수치를 갖다 적은 거야 도대체? 자, 수치만 정확히 갖다 적으면 돼. 이렇게. 자, 1700개잖아. 이렇게 해야 양쪽이 맞지. 그래서 완성 수량이 1200개네. 기말제공품 300개, 공선 수량. 그러면 1200개가 완성품 수량이면 이것의 10%가 정상이래요. 그러면 10%면 1200개의 10% 120개. 120개가 정상 공선, 나머지 200개에서 120개를 뺀 80개만 비정상 공선. 답은 18번이네. 자, 어렵지 않지? 교수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공품 계정 설정하다가 숫자를 잘못 갖다 옮겨 적으니까 엉뚱한 숫자가 나오잖아. 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나보다도 이 18번 더 잘 풀을 것 같아. 여기까지.